왜 육생의 기본금 사주가 주어질까? 물론 유권사를 위해 주어지기도 하겠지만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질량이 배어 있는 게 바로 사주인데, 우리는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자리에 올라서면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나밖에 모르고 육생의 권세만 휘두르는 통에 상중하 차원의 간극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임만 자리하고 말았어. 아쉬운 자, 왜 너는 나보다 더 받아와갖고 이로운 자이고 나는 너보다 덜 받아와갖고 항상 아쉬운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신이 있다면 진짜 불공평하다고 누군가는 말할 것인데 이거는 정확한 것입니다. 왜 불공평할까?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반영되고 이승의 행위가 또 그 쌓은 공덕이 저승에 반영됨으로써 주어지는 위계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이계의 질서가 이승에서 3의 차원이고 상중하로 나눠지고, 상중하로 나눠지면서 쌓아나가는 공덕이 저승에 반영됨으로써 이승의 인육을 받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돌아갈 때 저승의 위계가 바로 이승의 이계이자 이승의 공덕이 또 이승에서 그 쌓은 높이가 저승의 위계이기 때문에 주어진 육생량으로 정신량을 부과시켜 공덕을 쌓지 못하면 이곳이나 그곳이나 나아질 것은 그 무엇도 없는 것. 왜 이곳과 그곳이 그 무엇도 주어질 수 없는 것인가? 죽음은 천당지옥을 말하고 또 이승에서는 성과 악을 논하는데, 천당지옥이나 성과 악이나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지, 이 성과 악도 이승의 인간 논리로 빚어진 것이고, 천당과 지옥도 이승의 행위에 의해서 분별되어 나타난 차원인 것이지, 낙이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자동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고 적대 보완적으로 내 앞에 인연은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상대성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나의 공덕이 쌓아지고 또 나 앞의 인연은 낙이 나름에 따라 행위가 달리 나타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달리 나타나갖고 아쉬워 찾아온 활동 주체에게 이롭지 못하면 그는 사자가 되어 표적질을 해대면 그 순간은 지옥보다 더한 곳이 되는 것이고, 또 아쉬워 찾아온 이에게 이로움이 되어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천당보다 더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왜? 위계가 주어지는 것일까? 위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고 수직 관계는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건
상중하 차원으로 삶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 상중하 차원은 나누어 운영되지만 내 앞에 찾아온 너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 행위의 차원은 수직은 있어서는 안 돼. 수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쉬워 찾아온 활동 주체 너에게 행위마저도 수평적으로 한다면 수직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수직 관계는 근기에 따라 주어지는 질량으로 나타남에 따라 갖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의 상생을 이루지 못해. 아쉬운 자가 있으니 위로운 자가 있고, 더 가진 자가 있으니 덜 가진 자가 있는 것이고, 활동 주체 행의 현장이 있으니 에너지 차원의 그 가정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육생부터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위한 것이고, 주어진 육생량에 정신량이 부과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을 부과하지 못해. 무엇이 수직관계이고 무엇이 수평관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때가 왔지. 무엇이 수직관계일까? 상중하 차원으로서 운용주체와 활동주체가 나누어져. 그러니까 아쉬워서 찾아온 너, 이루어서 맞이한 나가 하나 되어 나가는 질량이 정신량이고, 이 정신량의 차원은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정신량의 차원은 때로는 누구한테는 고질량이 필요하고 누구한테는 중질량이 필요하며 누구한테는 저질량이 필요한 것이야. 근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삶이고 보고 또 주어지는 소임이 있다 보니까 수평관계, 수직관계를 상하의 위계 없이 너나 없이 맘먹은다면 이거는 심의 논리로 살아가는 동물 세계이지, 어떻게 내 앞에 인연과 사람들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간이 담이 될 수 있겠어?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움직이는 세상이야. 에너지 충용소, 가정이 있기에 행의 현장, 사회가 있는 법이걸라. 아쉬운 활동 주체는 너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이로운 운용 주체를 찾아왔어. 그런 이 아쉬운 활동 주체가 이로운 운용 주체 앞에 위계조차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이로운 운용 주체가 어떻게 정신량을 마련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 인생량을 영위해서 행복을 구가할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켜야 될 것은 도리야. 행해야 할 것은 이로움이고,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을 때,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 행위를 다하는 거고,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 행위를 다하는 거야. 활동의 주체는 육생량을 위해 활동한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정신량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데, 위계에
질서가 무너지면 수평적인 이로움도 결코 이루어 나가질 못해. 상하 차원이 수평 차원을 말하지 마. 수평 차원은 너에게 주는 이로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너도 분명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이 있을 터, 때가 되면 그 육생의 기본금을 받아 운용의 주체가 될 터인데, 그 운용의 주체는 이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로운 자는 아쉬워 찾아온 자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인데, 상하 질서가 무너지면 기업이건 사회건 단체건 오래가지 못해.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힌다는 것, 인간의 도, 인생의 도를 위한 거에 있고, 육생의 도, 사람의 도가 있는 법이야.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 앞에 온 너를 위해 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그 질서는 깨지기 마련이야. 그 질서는 위계이고, 위계를 통해 나의 이계를 높여나가는 것인데, 저승의 질서가 분명한 위계를 투영을 해줬는데 이승해서 그것을 위배하고 저승과 따로따로 된 삶을 살아간다면 음양이 화합치 못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결코 발전할 수 없고 뜻을 이룰 수 없으며 인생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이야.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를 되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이고, 육생량을 마련할 때 정신량을 구현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육생량 구현도 없이 어떻게 정신량을 구현하려고 그래. 물론 정신질량을 타고난 사람은 모르지, 정신질량을 타고난 이들은 인류 정신적인 지도자 이들에 한해서만 국한된 거고, 특히 상위 0.3% 정도밖에 되지도 않아. 이른 정신량을 위한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뿌리를 통해 몸통 가지로 화합의 영양분을 올려주는 것이지, 수직이 수평이 되고자 위계를 무너뜨리면 해야 할 일도 무너뜨리는 거고, 또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야. 활동주체는 운용주체가 되기 위함에 있고, 또 양의 기운은 음의 기운을 통해 성장하는 법이고, 육생량은 정신량을 통해 그 질을 높여나가는 법이지, 이로운 운용주체의 정신량을 부여하기도 전에 그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 나간다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섭리, 순리, 이치는 음양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양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은 운용의 주체의 음이 활동의 주체의 양의 손을 잡고 나갈 때 가능한 것이지, 이제 활동이 아쉬워서 찾아온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짓거리를 한다면 누가 발전하겠어? 운용의 주체가 발전하겠어? 활동의 주체가 발전하겠어? 둘이 폭락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그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저마다 질량이 달라.
다르니까 너는 너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너는 네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 되어 나가는 기운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총 책임의 질량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주체는 운용주체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만큼 해야 할 일은 운용주체가 될 때 아쉬워 찾아온 활동주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질량의 에너지를 부과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정신량 차원에 대해 노력하면 되는 거야. 타고난 육생량, 때가 되면 발휘할 것이고, 또 발휘할 때 운용의 주체가 될 것이라. 언제까지나 타고난 육생량 발휘에만 심혈을 기울일 거야. 그래다 망하는 것이고, 그래다 싸우는 것이고, 그래다 충돌하는 것 아니야.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로서 아쉬워서 찾아가는 만큼의 이로운 질량을 부과시켜 나가려 한다면,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 그 정신량에 대해 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운용의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배워 나가야 하는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활동주체에게 있어 맞이하는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는 그야말로 교육의 표본이고 나의 발전의 표변이 됨으로써 그를 통해 내가 바뀌고 내가 크지 않으면 커나갈 수가 없어. 그게 비로소 수직이 수평이 되어 일어나가는 것이지, 자기 질량을 채우지도 못한데 무조건 수직이 수평을 이룬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현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이야. 물론 활동의 주체의 앞날은 운용의 주체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 아쉬워 찾아갔을 때 운용의 주체가 아쉬워 찾아온 활동의 주체를 면접을 봐서 뽑지만, 좀 더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활동의 주체가 되려 한다면, 활동의 주체도 운용의 주체를 면접을 봐야 돼. 이를 통해 내가 얼마만 커 나갈 수 있고, 나의 활동의 영역을 얼마만큼 뽐내며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운용의 주체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로운 질량을 아쉬워서 찾아온 이들에게 부과시켜 나가줄 것인가를, 또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를 그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면접은 쌍방이 보는 게 면접이지, 무조건 내 아쉽다고 들어가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한 목숨 회사에 바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갈까? 얼마 못 가잖아. 안 맞으니까, 아니니까, 이롭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찾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급하게 찾기보다는 또 그러한 면접 정도 한번 보고 때가 되면 오르는 자리가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이니, 아쉬워 찾아오는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아쉬운 자의 입장에 있을 때임을 알아야 할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